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하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현실인지 망상인지 현재인지 과거인지 그런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진 모르겠는데 게르니카의 황소라는 책이 읽다 보며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그냥 제가 미쳐버릴 것 같고 막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작가님 때문에 정신병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엄청 재미있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이 모든 의심과 거짓말은 단 두 사람, 장하빈과 장태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인물이 엮인 것도 아닌 이 진실 게임이 촘촘하게 느껴지는 건 사람을 어딘가 불안하게 만드는 음악과 화면, 한석규, 최현빈 배우의 구멍없는 연기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2회에서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가출팸 중 한 명인 송민아였다는 사실과 과거 하빈의 동생 하준이가 사망한 후 태수가 어린 하빈이를 의심하여 윤지수가 장태수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또한 파출소를 찾아간 구대용은 장태수가 송민아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해까지 보고 나니 역시 장하빈은 범인이라기보다는 목격자일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송민아를 죽이고 시신을 토막 내려 한 건 가출팸들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인 김성희의 동거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짚어볼게요. 하빈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확신하는 장태수에게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내 말 좀 믿어주면 안 되냐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친밀한 배신자는 장하빈이 아니라 딸을 믿어주지 않았던 장태수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사실 제가 장태수의 딸이라면 제가 아무리 소시오패스가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꼬인 아이로 거짓말 잘하는 아이로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 순간 내 얼굴을 쳐다보며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찰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추궁하는데 부모가 날 믿어주지 않는데 어떤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고 올바르게 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하빈이의 거짓말이 늘 수밖에 없고 아빠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빈이가 자신의 방에 아빠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 틈에 종이와 샤프심을 이중으로 끼워 놓은 건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장태수는 종이만 눈치채고 종이를 다시 끼워 놨는데 말이죠. 태수가 비를 맞으며 하빈이 송민아가 죽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하빈은 사실대로 말하는 태수에게 죽고 싶어서 차에 일부러 뛰어들었다고 엄마가 날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믿겨지지 않고 수학여행 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떠드는 게 싫었다고 송민아를 만난 건 파출소에서 본 게 다라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 말 좀 믿어주면 안 되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에 들어와 무표정한 얼굴로 눈물을 닦았죠. 그렇게 하빈이의 눈물과 죽고 싶었다는 말은 아빠의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 한 거짓말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하빈이가 한 말 모두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빈이가 송민아와 파출소에서 헤어졌을 때 핸드폰을 훔쳤고 핸드폰을 돌려주고자 만날 약속을 잡았으나 송민아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약속 장소에서 하빈이는 송민아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 송민아를 만난 건 파출소에서 본 게 다다라는 하빈의 말은 진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눈물은 아빠의 감정을 건드리기 위한 연기인 것 같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장하빈이 송민아를 죽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하빈이가 한 행동 중에 가장 수상한 것은 경찰서로 찾아가 장태수의 책상 위에 놓인 사건 서류를 확인하고 빨간 섬유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본 후 키링을 불태워 버렸다는 것에 있는데요. 근데 꼭 범인이 아니더라도 사건에 연루되기 싫기에 키링을 불태워 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사실 장태수가 딸이 송민아를 죽였을 수도 있다고 의심한 데에는 과거 하준이가 죽은 사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가족 캠핑을 한 날 하빈이와 하준이는 술래잡기를 하다가 실종되었고 도로 CCTV에는 앞장선 하빈이가 하준이에게 손짓을 하며 따라오라고 하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하빈이는 숲속에서 옷에 피를 묻힌 채 발견됐습니다.
하준이는 하빈이가 발견된 장소에서 얼마 멀지 않은 낭떠러지 아래 해안가에 추락해 사망한 상태였고요. 하빈이의 몸에 묻은 피가 원피스의 치마 부분과 무릎, 손등에 묻어 있었던 걸 보면 이는 하빈이가 흘린 피라기보다는 하빈이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다친 하준이를 안고 있다가 묻은 피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경찰이 땅에 묻어 있었다며 준 손수건이었습니다. 이 손수건은 하빈이와 하준이가 술래잡기를 할 때 하빈이가 하준이의 눈에 해준 손수건이었어요. 사실 전 손수건이 발견된 것보다 손수건이 땅에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라 땅에 묻혀 있었다는 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손수건을 본 장태수는 하빈이가 하준이의 눈을 손수건으로 가린 후 땅떨어지에서 밀어서 죽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됐죠. 또한 하빈의 엄마 윤지수는 1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하빈이는 태수에게 하준이의 죽음이 정말로 사고라고 생각하는지, 엄마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맞는지 묻습니다. 하빈이의 이 질문은 지금껏 장태수가 갖고 있던 의문이었죠. 여러분은 하빈이가 엄마와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전 이 드라마가 좀 너무 뻔하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오히려 하빈이는 할머니의 말대로 표현이 조금 서툴 뿐이지 정 많고 착한 아이였던 게 아닐까. 그렇다면 그게 오히려 반전일 것 같습니다. 한편 불에 타버린 렌터카는 대포 차량으로 송민아가 렌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송민아를 용의자로 놓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구대웅이 송민아의 SNS 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민아가 중고장터에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당뇨약을 구매했다는 것을 밝혀낸 후 송민아는 피해자가 되었죠. 이에 경찰은 가출팸 중 최영민과 박지영을 잡아 조사했는데요. 최영민과 박지영은 송민아가 실종된 이후 급하게 돈을 전부 찾아 자취를 감추려고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최영민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그냥 아무데나 처박혀 있으라고 자꾸 전화하지 말고 라고 말했던 걸 보면 이는 모텔에 숨어있던 박지영과의 통화였던 것 같아요. 장태수는 범인이라면 자신이 놓친 것, 잡힐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여겨 최영민을 풀어준 후 사람을 붙여 그를 미행하도록 했는데요. 그리고 박지연은 사건 당일 모텔 CCTV에 찍혔던 걸로 보아 알리바이가 확실했죠. 한편 경찰은 사건 시각에 산 근처에 있던 핸드폰 명의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알리바이를 확인했고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이외에는 태수와 하빈의 집에 경찰이 찾아오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과연 하빈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요?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각에 그곳에 있었던 걸 어떻게 설명할지 너무 궁금한데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또는 송민아가 내 핸드폰을 훔쳐갔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송민아를 죽인 건 가출팸 숙소 주인인 김성희의 남편일 것 같은데요. 김성희는 장태수에게 아들과 둘이 살고 있으며 팔에 난 상처는 어제 욕실에서 넘어져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태수는 김성희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죠. 전 김성희가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최영민, 송민아, 박지연을 포함한 가출팸 애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송민아를 시켜 불법 대포 렌트카를 빌려오도록 시키고 어떠한 이유로 송민아를 죽인 후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숲속 창고로 간 것 같아요. 이어진과 구대웅은 이 사건이 계획과 무계획이 충돌하는 느낌이라 최소 2명이 연루되어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박지연이 알리바이가 확실했던 걸 보면 송민아의 시신을 토막내려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건 김성희의 남편이고 창고 주변에 웅덩이를 판 건 너무 놀라서 진정이 되지 않던 최영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영민이 자꾸 전화하지 말고 숨어있으라고 통화를 한 상대는 김성희의 남편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김성희는 장태수가 찾아온 낮에 창문 밖으로 장태수를 지켜봤고 그 전날 비오는 저녁 최영민을 쫓아 집 앞까지 왔던 태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범인과 적어도 한패이거나 묵인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저는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